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제4화 외지. (1970년대) 초 마산은 수출 한국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한일 합섬과 수출 자유지역의 경공업이 번성하면서 인구 37만 명을 돌파, 전국 7대 도시 중 하나로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그에 비해 창원은 인구 4만여 명의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헌데 1974년 창원기계공단이 조성되자 전국에서 기능공들이 밀려들고 산업구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 현장. 총면적 1,300여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업단지 건설에 땀 흘려 일하는 기술자들의 생동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이 80년 초에 완공되면 3천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과 교육시설을 비롯한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돼 30만 인구를 수용하게 되는 산업공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1960년생 김규동 씨도 당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강원도에서 낯선 경상도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 친구 왔다고 이제 어두컴컴한 집에서 쥐고기 먹으라 이래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갔으니까 어리고 어른들이 이래 계시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이게 저는 이제 찍찍대는 그 진지 알고, 근데 고기도 하얗더라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밥 먹고 나자마자 이제 친구한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막 진짜 막 웃더라고. 야, 그거 그지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치, 단감, 그 미더더 여기 경상도 와서 이제 처음 알았죠. 경남신문 퇴직기자 이광우 씨. 그 당시에는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뭐 인근 도시, 뭐 함안, 뭐 진주,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인구, 주로 젊은이들, 많은 인구들이 유입됐지만은 그것도 태부족이어서 전부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 외지 사람들이 득식을 거렸죠. 주로 이제 외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주 젊은 도시가 됐죠.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밤마다 설레게 하나. 우주의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1973년 6월 종합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창원은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사회구조는 점차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되고 있었다. 당시 인구의 전출입 비율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976년에는 3배, 1977년 이후에는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창원 출장소사 중에서 창원공단 국제전광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노동자 허창회, 김찬모 씨입니다. 1970년 정확히 3월 30일 잊어먹지를 않아요.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는 창원이라가 뭐 좋으냐, 우선 따뜻하다 얘기를 했어요. 눈이 안 오는 지방이다. 3월 30일 오니까 서울보다 더 추워. 왜 그러냐,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고 2시, 3시만 되면 바람 불기 시작해.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한동을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잠을 회사에서 잤습니다. 하늘만 적당히 덮어서 유리창이 없는 그 공장이었어요. 간이 침대, 나무 판자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한쪽에는 기계, 한쪽에는 이제 침대를 놔서 이제
칸막이에서 반 칸은 여성들, 반 칸은 남성 그렇게 해서 잤는데 그때 4월 초에 오니까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면 별이 보이고. 1974년 2월 저희 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술진들은 조국 근대화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창조하기 위해서 잡초와 갈대밭으로 뒤덮인 황량한 벌판에 현장 사무소를 증하고 젊음을 불태워 왔습니다. 총 규모 1470만 평의 방대한 중화학공업기지 건설을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645만 평, 주거 및 업무지역으로 470만 평, 녹지 355만 평 등으로 배분하고 빈틈없는 계획하에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일꾼들이 모여드는데 그때는 맨 처음엔 창원시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창원 그 출장소 이렇게 됐는데 인구가 워낙 팽창하니까. 창원공단 초창기 금성사 상주감리사로 근무한 허정도 씨입니다. 저게 창원 신도시는 공단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것은 75년도에 가서 계획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거의 없었고, 그때는 창원 출장소였는데 출장소가 지금 그 내동 아파트 거기에 1층에 점포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출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 같은 것들은 전혀 있지도 않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와 예쁜 꽃들이 피어날 때 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꽃들이 피어가기 시작했네. 즐거운 계절이 찾아와 밝은 웃음이 가득할 때 그리운 사랑의 웃음도 내 가슴에 가득 찼네. 언제까지 이 계절은 꽃들에게나 나에게도 사랑이 되고 웃음이 되어 즐거운 대한중기 퇴직노동자 박근종 씨, 국제전광사 퇴직노동자 허창회 씨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창원대로 맞은편 쪽에는 다 남산동, 가음정동 이런 자연 불악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식 주택에서 이제 자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연탄 넣고 하면 저녁에 오면 다 꺼져 있습니다. 밤 저녁에 와서 이제 다시 연탄 피우고 자다 보면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아침에 실려간 친구들이 많던 기억이 납니다. 고1 때가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세수하러 남쪽 개울에 가서 그물을 가지고 양주질하고 다 했어요. 안에 수돗물 가지고 그만한 인원이 할 수가 없잖아. 150명의 인원이 어떻게 가서 수도가야서 이게 세수하고 양주질합니까? 개울에 나가서 했지. 창원공단 초창기 금성사 상주감리사로 근무한 허정도 씨. LG전자 옆에 가면 창원 그 유명한 남천이 흐르는데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 여름에 이렇게 그 투망 점심 때 우리 그 감리가 저는 건축이었지만 전기감리 그다음에 설비감리 냉난방 이런 것들 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 같이 점심 때 남천에 가서 피레미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삼성중공업 퇴직노동자 김규동 씨. 처음에는 기숙사가 없었다가 80년대 초에 이제 생겼죠. 봉산수포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50원짜리 아만나라는 게 있어요.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20개를 그냥 10개씩 먹어요. 잔업했제 뛰어왔제 그러니까 둘 다 또 강원도 놈이자 이러니까 얼음을 잘 먹거든. 그러니까 고드름 씹어 먹듯이 10개 먹고 그럼 이빨이 얼얼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숙사 들어와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 이제 노닥거리다가 자고 그 다음날 또 회사 가고. 기아기공에서 창원공단 발령을 받은 유한식 씨입니다. 바로 옆에가 저기 기숙사거든요. 옛날에는 기아기공이 그거 제일 먼저 기숙사 만든 거예요. 그때는 뭐 말이 기숙사지 한 5명씩 차는 거예요. 그거 불만도 없어 그래도. 왜냐면 그나마 주니까. 그거 안 주면 뭐 어쩔 거요. 식사는 아침 저녁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하죠. 총각들이니까.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그 당시 가장 많이 온 건 20살들이에요. 창원을 애초에 설계했던 오원철 같은 경우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하고 5, 6층 내외의 아파트들을 지어서 여기에서 공동 근린 주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델을 만들어야 이 산업도시가 잘 돌아간다. 이 정도의 보관은 있었고 사원 아파트가 일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단 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까지 포함시키라고 했다. 이는 공단과 주거 도시의 복합 개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이고 국토 개발을 한다는 관점에서 공업지구 문제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었나 중에서 산재병원과 기계금속 연구소 등이 들어앉을 착공전의 전경입니다. 조성된 단지 위에는 산재병원 건물도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고 있으며 기계금속연구소도 우뚝 솟았습니다. 취약지구였던 양곡동도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각 공장의 종업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호텔 등이 들어서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1978년 효성중공업 사원아파트에 입주한 창원대 건축학부 조영규 교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5명이 살았는데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10평, 11평 정도밖에 안 돼요. 방 2개 있고 부엌이 있고 그게 다죠. 그 당시 어릴 때도 어르신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효성중공업이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있었고요. 서로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금방 또 잘 친하게 어울렸던.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창원 최초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반송주공아파트에 입주했던 박찬욱, 김규동 씨입니다. 10평짜리 살았어. 450만 원에 샀는데 이거 이제 국택에 살다가 전세 살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오니까 방이 짐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선배가 반송 아파트를 미리 사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도 싸게 줄 테니까 들어와라. 반송 1단지는 10평, 13평, 15평, 17평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평 살았는데 10평이라도 들어가는 현관에 방 2칸에 있었고 이제 연탄 때는 부엌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제일 5층에 이제 살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제 이웃집들이 그때만 해도 다 문을 열어놓고 살 때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놀든지 아니면 밑에 평상에서 그 부모들하고 놀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사원아파트에 거주했던 조영규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5층 규모 아파트에 이제 5층에 살았거든요. 1층에서부터 이제 5층을 걸어 올라가면 일단 거의 뭐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문이 열려 있고 그럼 올라가다 보면 뭐 아무개 학교 다녀왔나 이렇게 인사도 하고 기억나는 게 계단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5층 저희 집에서부터 이제 물을 쏟아서 흘려보내요. 그 물로 또 4층 청소하고 그때도 이제 그 연탄 보일러였기 때문에 이제 연탄을 이제 5층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오늘은 누구 집 이제 연탄 올리는 날이다. 서로 다 도와주고.
경남신문 퇴직기자 이광우 씨. 창원은 그 당시에는 군이었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농촌이었어요. 상권이 형성 안 돼서 뭐 물건을 살려고 그래도 살 데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상남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었고 소답시장이라는 뭐 이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5일장이었습니다. 국제전광사 퇴직노동자 허창회 씨. 경남대 사회학과 양송은 교수입니다. 생활할 여건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난리가 났지.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가정주부도 실고 마산 어시장에 갔다가 풀어가지고 작업보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산은 창원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마산 사람들이 그 당시 한 얘기가 있어요. 창원엔 일만 하고 돈은 마산 다 쓴다. 버스로 회사들이 다 이제 그 사모님들을 태우고 어시장까지 이렇게 쇼핑 오는 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여기 와야 이제 음식 이런 걸 사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날라다 준 거죠. 여기가 선도지구라는 거를 굉장히 정부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한 거죠. 반송 주공아파트에 거주했던 삼성중공업 퇴직노동자 김규동 씨입니다. 거기서 3년 살다가 하여튼 그 반송 아파트에서 제일 큰 17평 샀거든요. 제가 이사를 10번 다녔는데 10평에서 17평 갈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 이사 갈 때까지 제가 그 집을 이렇게 저녁 때문에 돌면서 저거 이제 우리 집 되는데 저 집 방 레이아웃에다가는 뭘 어떻게 놓고 그래서 제가 저 미니어처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때 뿌듯했어요. 하여튼 반송 아파트에서는 제일 큰 평수 산다. 이제 그런 자부심. 어린 시절 고향을 등진 창원 기능공들은 일찍 가정을 꾸렸다. 창원 최초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였던 반송 아파트. 조금씩 늘어나던 사원 아파트가 이들의 보금자리였다.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은 같은 층, 같은 동 안에서 마치 예전의 마을 공동체와 같은 정을 나누며 살았다. 이창우, 강찬구, 창원공단의 기억 중에서 산미특수강 퇴직노동자 안태훈 씨, 국제전광사 퇴직노동자 허창회 씨입니다. 창공단에 이렇게 대형 큰 건물들도 뭐 거의 없었고 미개발 지역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이 안 가는 거죠. 정이 안 가고 뭐 집은 창원에 있지만 생활할 거는 이제 뭐 마산으로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메꿔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고. 경상도 사람들이 참 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 텃세라는 게 없어. 그래서 1년 전에 한번 해보자, 2년은 좀 지켜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 횟수로 48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창원대 건축학부 조용규 교수입니다. 저녁에 앞집에 꼬맹이가 혼자 있으면 너 뭐 부모님 어디 가셨니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모습들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공간들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기능공들이 낯선 골목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창원의 도시문화가 한층 젊고 다채로워졌는데요. 일터를 벗어난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제5화 청년들 편이 이어집니다.